자, 이제 71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이제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클래스 만들어라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스캐너 이그젬플, 스캐너 이그젬플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메인이 없으니까 메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만들어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주세요. 퍼블릭 스태틱이니까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메인을 찾아서 여기가 맨 처음에 시작하는 메소드가 되는 거죠. 메소드로 시작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쓴 게 스캐너라고 써놨습니다. 스캐너.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제 스캐너인데 그 자바 유틸의 스캐너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스캐너 쓰시고 그 다음에 소문자 스캐너. 그 스캐너는 그냥 스캐너지. 그러니까 소문자로 써놨고요. 뉴 해놨습니다. 자동으로 올려야 됩니다. 스캐너 썼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시스템.in 이렇게 써가지고 시스템 안에 인으로 해서 썼는데 이 스캐너 프로그램이 그 시스템.in이라는 이런 객체가 필요해요. 이 안에 있는 키보드로 받는 데이터 받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것들을 전달받아서 처리를 하는 걸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되시겠죠? 여기 오류하고 있죠? 오류한 이유는 임포트를 안 했다. 임포트. 그 패키지 사이에다가 이 교재에 보시면 여기다가 임포트라고 써놨습니다. 임포트 써놓고 얘가 이제 java.util.scanner 대문자 스캐너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 찍으시면 이제 오류가 사라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 임포트를 시키는 이유는 여기 패키지는 뭐였죠? 패키지는 지금 이런 프로그램이 속해져 있는 위치 폴더랑 똑같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클래스 작성하고 있는데 클래스의 위치 정보를 이제 패키지라고 일하고요. 그 임포트는 이제 뭔가를 포함시켜서 작성을 하고 싶어요. 그 내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내가 짠 건 아니고요. 예,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데 같은 위치는 아니고요. 다른 위치.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다른 위치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요거는 이제 포함시키는데 다른 위치만 적용이 됩니다. 다른 위치, 같은 위치가 아니라 다른 위치에 있는 이제 클래스 같은 거나 클래스 뭐 등등등 점점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포함을 시킬 때 임포트라고 써요. 임포트 아시겠죠? 임포트라고 써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그 임포트를 안 하시려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셔야 되냐면 여기다가 스캐너인데 여기 이제 임포트를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패키지까지 전부 다 자바의 util에 있는 스캐너다 이렇게 쓰시면 오류가 사라져요. 됐죠? 근데 이게 또 나오네. 여기다 또 써야 돼요. 자바의 util의 스캐너다. 이거 쓰시면 오류 없이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되셨나요? 그거는 같은 위치에 있으면 얘를 이제 가져다가 쓰는데 보이니까 그냥 가져다 쓸 수 있어요. 임포트 안 하고 쓸 수 있는데 다른 위치에 있는 것들은 그 어디 위치에 있는지 전부 다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자바 유틸의 스캐너, 자바 유틸 안에 있는 스캐너입니다. 라고 지금 저장을 해주셔야,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야, 이제 같은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다른 걸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모여있는 곳이 있는데, 이거는 java.lang입니다. lang. 그러니까 자바 랭귀지 부분의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인데, 얘 패키지 위치 패키지는 얘는 이제 그 임포트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임포트 됩니다. 임포트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됩니다. 요걸 이제 기본 패키지라고 얘기하죠. 그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기본 패키지라고 얘기합니다. 네, 임포트를 안 해요. 임포트를 안 하면 1번 같은 위치에 그 프로그램이 존재하거나 그냥 지금 이제 그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내 같은 위치에다 시스템이라는 클래스 또 만들어요. 그러면은 같은 위치에 있는 게 우선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돼서 막 프로그램이 이상하게 막 꼬이기 시작해요. 막 선생님 이게 전부 다 됐던 건데 지금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자바 유틸에 사용됐던 자바 LNG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막 자기가 맘대로 같은 이름으로 막 클래스를 짜가지고 만들어 버리면 이제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된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짤 때도 제 거랑 똑같이 짜셔야 돼요. 처음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임포트에서 java.lange에 있는 클래스 이름으로 지금 짜가지고 만들어 버리면 여기에 java.lang 패키지에 있는 걸 우선 적용한다. 같은 위치에 있는 걸 우선 적용한다. 같은 위치에 있는 걸 우선 적용한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저쪽 걸 써야 되는데 내가 짜놓은 거를 이렇게 쓰려고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류가 난다. 이런 얘기죠. 클래스 만들 때 내가 자주 사용되는 클래스들은 그런 이름으로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길게 이렇게 여기도 예제도 길게 써주는 이유가 이제 스캐너라고만 이렇게 써버리면 여기 밖에 있는 요 자바 유틸의 스캐너를 쓰지 않고 여기 내가 만든 스캐너를 쓰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잘 보시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캐너 이그젬플 이렇게 길게 쓰시는 거예요. 써가지고 작성을 하고 있다. 여기 임포트를 안 하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길게 그냥 프로그램 안에다가 길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쓰면은 코딩이 이게 프로그램 자체도 길어서 미치겠는데 저런 것까지 길게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에다가 임포트라고 써주시고요. 임포트라고 써주시고요. 이렇게 밑에다가는 이제 요거 지금 임포트가 됐다고 위치 정보까지 쓰는 것이 오류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위에다가는 요거 이렇게 위치 정보를 지우는 거죠. 지우면 여기 임포트 되어 있는 걸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임포트 되어 있는 걸 쓰겠다. 아시겠죠? 네. 쓰겠다는 얘기고요. 지금 임포트 되어 있는 임포트 되어 있는 위치 스캐너를 쓰는데 이게 같은 패키지 안에 스캐너가 한 개 더 있어요. 그러면은 뭘 사용하게 돼요?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스캐너를 쓰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스캐너라는 이름으로 클래스를 만드시면 안 돼요.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이게 프로그램이 엉키게 됩니다. 되시겠죠? 예, 엉키시니까 그건 좀 참조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이게 임포트를 맨 위에다가 임포트를 써놓고 이걸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니까 밑에서 쓸 때에 임포트를 나중에 추가시켜주는 방식을 보통 개발자들은 선호하는데요. 아시겠죠? 선호하시는데 그래서 임포트 해가지고 쓰시는 것들을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써놓고 임포트 시키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우시면 오류 나거든요. 같은 위치에 없으니까 다른 위치에 있어서 오류 나요. 아시겠죠? 어디 위치에 있는 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디 위치인지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맨 뒤에다가 커서를 깜빡거리게 시키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요. 컨트롤 키, 왼쪽 컨트롤 키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이게 스캐너에 해당되는 스캐너로 시작되는 것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중간에 스캐너로 되어 있는 것도 나오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스캐너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엔터 누르세요. 엔터 누르시면 임포트가 자동으로 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되셨나요? 네, 저는 자동으로 추가 시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위에 올라와서 자꾸 치고 계시면 쫓아오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위에 임포트 되는 건 생략하고 밑에 있는 거 쳐요. 치다가 여기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주세요. 꼭 얘기를 하는데 그때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야 오류 없이 위에 임포트가 자동으로 생성돼서 오류 없이 진행이 됩니다. 아니면 오류가 나니까 그런 것들은 하시고 이 시스템.e는 같은 데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라는 거. 시스템 같은 곳에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같은 곳에 있어요? 다른 곳에 있어요? 네? 같은 곳이라는 것은 여기 패키지입니다. 여기 ch02var 이 지금 프로그램 짜고는 위치가 여기잖아요. 클래스 위치지 정보. ch02var에 시스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예, 여기 보면 되잖아요. 여기 패키지 안에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알파벳 순서로 돼 있으니까 없어요. 아시겠죠? 없다 이 얘기예요. 없다. 되셨나요? 없는데도 오류가 나지 않아요. 시스템은. 스캐너는 아까 빨간색으로 오류 났어요. 오류 나가지고 이 시스템은 오류 나지 않아요. 이유는 여기 있죠. java.lang 패키지는 임포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어진다. 그러니까 얘가 시스템이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java.lang 안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패키지 안에 있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에 오류 나지 않는다. 되셨죠? 네, 그래서 기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쓰시고요. 얘네들은 이제 클래스로 이게
여기에 있는 놈들은 이제 여기 그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 이 안에 어딘가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어딘가 들어가 있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쓸 수 있는데 그 java.lang 그 lang가 랭귀지 java.lang 없는데 로깅이고 JDK인데 이거 요게 지금 패키지 이름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거 여기 앞에 플러스를 이렇게 눌러서 열어보셔야 돼요. 그 위 안에 java. 뭐 이렇게 쭉 나오죠. java.network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지금 요게 없다는 얘기는 요게 없고 java.lang 여기 있네요. java.lang 안에 여기 보시면 지금 뭐 시스템 있으니까 이 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시스템.클래스 되셨나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짜져 있는 거를 이렇게 나한테 끌고 왔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등록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 프로젝트 안에 있는 걸 쓸 수 있는 거죠. 프로젝트 밖에 있는 거는 못 써요. 그러니까 지금 JR이라는 시스템 라이브러리도 프로젝트 안에 있는 거죠.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라이브러리가 잘 등록이 돼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대시했죠? 그 중에 이제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java.lang 패키지 안에 있습니다. 임포트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임포트 하셔야 됩니다. 임포트해서 저희가 만들었던 이제 자바가 만들어져 있던 이런 것들은 이제 임포트를 하셔야 쓰셔야 됩니다. 그 스캐너는 이제 뭐 할 때 쓰는 놈이죠? 얘는 지금 현재 데이터 입력 받을 때 데이터를 입력 받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 도큐멘트 한번 보시면요. 도큐멘트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도큐멘트 여기다가 지금 보려는 도큐멘트는 스캐너입니다. 스캐너 이렇게 해서 스캐너 찾으시고요. 이게 서치 스캐너 스크립팅인데 잘못 찾았어요. 스캐너 ER 여기 있네요. 자바 유틸의 스캐너입니다. 스캐너 있으시고요. 스캐너인데 보통 프로그램은 이렇게 짜세요. 소스까지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인티저로 받을 때는 이렇게 next.int라 쓰세요. next.int 라고 쓰고 있는데 사실은 시스템.in에서 입력받는 거는 다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한 개 한 개씩 받아지기 때문에 걔를 처리해서 인티저로 변경을 해주는 이 프로그램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next.int 이 안에 인티저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프로그램 설명이 쭉 돼 있고요. 샘플 소스도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클로즈 시켜라 다 쓴 다음에 여기 스캐너 뉴에서 쓰시고 그 다음에 클로즈 시키세요. 교재 클로즈가 없죠? 있어요? 없죠? 그래서 경고 날 거예요. 경고 나오는데 지금 사용하는 외부에 사용되는 자원들은 전부 다 이제 다 썼으면 클로즈 시켜서 반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 다음 사람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라고 하면서 예제 전부 다 뭐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중에 이제 여기 보시면 constructor summary constructor 이제 이게 번역을 하면 생성자입니다. 생성할 때 사용되는 키워드 원래 없어요. 없었던 건데 만들어야 돼요. 그게 생성이죠. 생성할 때 사용되는 키워드 new scanner 해서 썼잖아요. 그죠? 그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사용해서 쓰는 건데 여기 보시면 new scanner 다음에 어떤 거를 갖다가 쓸까요? 라는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으신데 어떤 걸 갖다 쓸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한 거는 요겁니다. input streaming. 그 입력할 때 한 개 한 개씩 입력을 해서 처리가 되죠. 그래서 input streaming 하는 시스템.in이 여기 input streaming을 갖고 있어요. 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input streaming입니다. 그 new scanner 그 다음에 input streaming이라고 써져 있는 것 대신에 시스템.in 써서 키보드로 입력받는 걸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키보드로 입력받는 게 아니라 파일로 입력받자. 파일 소스. 스트링으로 들어오는 걸 입력받자. 스트링 소스. 어떤 위치에 해당되는 걸 받자. 패스 써가지고 사용되는 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 일정한 채널이 있는데 채널에서부터 바이트 단위로 러너블 바이트 채널에서 받자. 네트워크 통신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은 한 개인데 키보드랑 연결하면 키보드에서 받고요. 파일이랑 연결하면 파일에서 받고요. 네트워크 통해서 그 연결해놓으면 네트워크에서 받고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 안에다가 new 해놓고 요 안에다 뭘 집어넣냐에 따라서 그 받는 장치가 틀려져요. 이해되시겠죠? 얘는 키보드로 받는 것만 처리된 게 아니라
받는 거는 다 똑같아요. 프로그램은 다 똑같은데 어디에 어떤 거에다 연결을 해놨냐에 따라서 이제 내가 받는 게 달라져요.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해당되는 요걸로 이제 생성을 해놓은 거고요. 인풋 스트리밍. 인풋 스트리밍인데 시스템.in 네, in 타입이 인풋 스트리밍입니다. 인풋 스트리밍. 표준 입력을 한다. 키보드로. 아시겠죠? 되셨나요? 도큐멘트 볼 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 이제 코딩을 짜놨는데, 쟤는 이제 그냥 이렇게 이게 얘가 어떻게 됐고 다른 건 어떻게 돼 있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이제 도큐멘트를 주로 많이 보고 이제 찾고 해라. 아시겠죠? 구글링을 해봐야 스캐너는 어차피 스캐너 쓸 때는 그냥 이렇게 네 번째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밖에 안 나와요. 예제도 그렇고 제일 많이 나온 거 한 99%가 대부분 다 키보드로. 맨 처음 배울 때 키보드로 입력받아 처리하는 거 이런 게 나와져 있죠. 되셨나요? 근데 얘를 장치를 어디다 연결하냐에 따라서 어떤 장치에서 데이터를 받아올 것인가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현재는 요거 시스템 인을 마우스 갖다 대보세요. 마우스 갖다 대시면 여기 보시면 인풋 스트리밍이라고 써져 있어요. 인풋 스트리밍. 얘가 인풋 스트리밍이 저장되어 있다. 아시겠죠?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스캐너 도큐멘트에 보시면 이제 여기 네 번째 해당되는 요거 인풋 스트리밍. 이거 똑같은 거죠. 요거 받아가지고 이렇게 생성을 해놓은 거다. 이게 컨스트레이터니까 생성할 때 쓰는 거. 생성할 때 쓰는 키워드 new. 그래서 이제 new 해가지고 써놨고요. 스캐너 가로 열고 이 안에 키보드로 입력받는 시스템.in을 집어넣으면 키보드로 연결이 돼서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게 된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키보드로 입력받는 건 콘솔에서 입력을 하는 거죠. 입력해서 쓰던 걸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그 스캐너에서 입력받으라고 시켜놓고 계속 실행 왜 뭐 결과가 안 나오는 거야 이러면서 계속 실행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키보드로 두들겨야 돼요. 두들기시고 이제 엔터 쳐야 이제 실행이 되도록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스캐너를 쓰시면 여기 스캐너 마우스 갖다 대시면 is valuable local value인데 스캐너 is not used. 사용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얘를 사용해야 오류가 사라진다. 이런 경고, 오류는 아니고 경고. 실행은 돼요. 실행은 되는데 경고가 난다. 되셨죠? 네, 되시고 그 밑에다가 저희가 스캐너 넥스트로 했었습니다. 스트링 타입이고요. 스트링으로 썼는데 저희가 스캐너에서부터 소문자 스캐너 그 메인 메모리에 올린 거 이게 소문자 스캐너인데 요겁니다. 주소를 갖고 있다. 변수. 요거는 이제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사용하는 객체, 여기는 객체라고 얘기하는데 때 사용하는 객체. 선언 플러스 초기화. 초기화인데 뭘 해서 초기화를 시켰냐면 생성을 해서 생성을 했습니다. 생성해서 초기화. new 하니까 만든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만들 때 사용하는 거 이름이 요거 부를 때 사용하는 게 생성자입니다. 생성자. 그 생성할 때 사용할 때 호출해서 사용하는 게 생성자라고 쓰고 가로 열고 갖고 쓰니까 메소드입니다. 메소드는 그 안에 처리문이 들어가 있다. 얘가 하는 역할은 이제 메인 메모리에 올리고 걔 안에 처리문이 들어가 있는 걸 실행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게 역할을 해서 생성자라고 이해하고요. 그래서 요게 전달되는 데이터, 전달되는 값이 시스템.in. 얘가 전달을 받아서 처리를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고요. 스캐너라고 그래서 근데 요렇게 처리를 한 다음에 이쪽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럼 얘는 뭘 갖고 있죠? 얘는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주소. 제 메모리가 new에서 메인 메모리에 올렸으니까 메인 메모리 어디든지 주소를 갖게 돼요. 아시겠죠? 주소를 갖게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여기 안에는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가 자꾸 변경이 돼요. 변수라고 이해하죠. 변수라고 이해하고 요런 변수 선언한 거죠. 그래서 객체에 대한 변수 객체라고 썼는데 객체 안에는 여기 앞에 대문자예요. 클래스 안에는 변수들과 메소드들이 갖고 있고 얘가 지금 메인 메모리에 올리면 여러 개를 올려서 얘를 가지고 실행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돼서 쓴 것을 그 메인 메모리에 올라가서 처리되는 것을 객체라고 이해하고요. 객체. 예, 올리기 전 거를 클래스라고 이해하고요. 얘는 이제 클래스라고 이해하면 이게 변하지 않는 데이터들이 이제 코딩이 되어 있는 거. 근데 여기 이렇게 올리면 이제 이름을 줬다는 얘기는 주소가 이쪽에 있어요. 다른 데가 있으면 이게 다른 걸 new에서 쓰시면 저쪽에 가 있어요. 이렇게 올리게 되겠죠. 예, 올라가 있는 요 위치, 올라가 있는 요걸 가지고 객체라고 얘기를 해요. 객체. 그러니까 객체를 갖고 있는 객체가 있는 주소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객체인데 객체 변수를 선언하는 거죠.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사용되는 객체 변수, 뭔가를 이제 뉴에서 생성한 다음에 집어넣는데 이것을 주소를 갖고 있는데 지금 주소를 갖고 있는 변수를 객체 변수 또는 참조형 변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데 올려놨어요. 주소를 갖고 있어요. 이거를 참조형. 우리가 변수 선언할 때 1번 기본형 변수, 2번 참조형 변수. 그 참조형 변수는 뭘 갖고 운영한다? 주소를 갖고 운영한다. 아시겠죠? 그때 주소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 그 다음에 넥스트 다음에 점 썼어요. 점. 스캐너 다음에 점 썼습니다. 점 쓰시면 이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그 프로그램 처리된 이제 가로를 갖고는 전부 다 메소드인데 메소드들이 엄청 많네요. 많으시고요. 이 안에 저희가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처리해서 사용하시는 게 뭐 넥스트 이렇게 해서 넥스트에 관련된 메소드들이 전부 다 처리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타입별로 다 있어요. 그냥 넥스트고 있고요. 그냥 넥스트가 스트링. 되시겠죠? 스트링. 되었나요? 스트링. 그 어떤 강사분이 저한테 전 넥스트 라인을 쓰거든요. 라인. 넥스트 라인도 이제 스트링. 넥스트가 있고요. 저희가 넥스트가 있고 넥스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넥스트 라인이 있습니다. 라인 이렇게 넥스트 라인이 있는데 그 넥스트와 넥스트 라인 차이점 제가 넥스트 라인을 왜 썼는지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막 우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내비뒀는데 그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제가 그 증빙 자료 이런 거 첨부해서 보내드리고 했을 텐데 막 우겼는데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스캐너인데 여기 넥스트 라인은 뒤에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라인이 바뀔 때까지의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래서 that was skipped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되어져 있는 것 중에서 separator, line separator 그 라인에 해당되는 데이터, 인풋된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가져다가 사용되는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엔터를 치면 거기까지가 하나의 데이터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넥스트 라인은 블랭크를 띄웠든 안 띄웠든 상관없이 그냥 맨 첫 번째 치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엔터 친 데까지 거기가 이제 요거는 이제 하는데 리턴 타입이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저희가 이 데이터를 처리할 때 스캐너를 쓰는데 스캐너 메소드가 많아요. 단위별로 이제 기본형 타입에 해당되는 걸로 이게 전부 다 메소드가 다 있어요. 넥스트 인티저도 있고 플로트 있고 넥스트 더블도 있고 전부 다 있는데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장치에서 넘어올 때는 다 무슨 타입이에요? 스트링 타입. 아시겠죠? 스트링 타입이다. 되셨나요? 그래서 스트링 타입인데 얘를 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돼요. 처리를 해서 인티저면 인티저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플로트면 플로트로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짜셔야 돼요. 바로 전에 배웠죠. 파즈 INT, 파즈 플로트. 방금 전에 배우셨잖아요. 그죠? 데이터를 잘 치셔야 돼요. 데이터를 잘 치셔서 맞는 데이터를 잘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하드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잘 짜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짜는 거는 요걸로만 짜십니다. 넥스트 라인으로만. 아시겠죠? 앞으로 넥스트 라인만 계속 짜시고 넥스트는 여기 넥스트가 있어요. 그냥 넥스트 부분도 있는데 그 넥스트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엔터치드가 아니라 얘가 데이터 구분하는 기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이거를 분할을 합니다. 분할해서 사용되게 되고요. 엔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 줄 데이터가 끝났다는 거기 때문에 되는데 인풋 스캔 이분 뭐뭐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previous invoice has next 다음 거 되어 있는데 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next라고 쓰시면 토큰이 있는데 토큰에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블랭크입니다. 블랭크. 그러니까 10 블랭크 20 쓰면은 데이터 2개를 입력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2개가 처리가 됩니다. 근데 얘는 넥스트는 1개만 입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개 입력하고 다음 블랭크 띄어서 다음 데이터는 다음 넥스트가 나올 때 입력이 돼요. 입력이 돼서 처리되는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넥스트와 넥스트 라인은 틀려요. 이해되시겠죠? 네? 넥스트 라인은 블랭크를 띄어서 10
블랭크 20 쓰면은 데이터 몇 개 입력한 거예요? 2개. 데이터 2개를 입력한 거라고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넥스트가 앞에 거, 두 번째 넥스트가 뒤에 거 이렇게 입력이 된다고요. 프로그램상에서. 그러니까 나는 입력을 안 했는데 2개가 휙 넘어가요. 그냥 블랭크를 띄워서 사용하게 되면 그 넥스트 라인은 엔터 친 데까지. 그러니까 10 한가 띄고 20 이걸 몇 개로 인식을 한다? 한 개로 인식을 한다. 한 개로. 그러니까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그냥 10 엔터, 20 엔터 이렇게 쓰셔야 돼요. 2개 입력을 하려면. 되셨나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엔터 치기 전까지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처리를 하셔야 된다. 되시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넥스트 라인을 사용하고요. 교재도 넥스트 라인을 썼어요. 그래서 넥스트 라인 뭐 L 넥스트 라인. 그 넥스트 치다가 귀찮아서 L자 쳤어요. 그랬더니 넥스트 라인 찾아줬죠? 예. 이게 시소 친 거하고 똑같아요. 시소가 system.out.printl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5를 치시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치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넥스트 라인 세미콜론 찾아줍니다. 이런 게 이제 요령이에요. 키보드 칠 때 선생님도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이렇게 치는 경우도 있고 귀찮으면 전부 다 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막 설명할 때는 다 치면서 설명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을 쫓아서 빠르게 올 때는 컨트롤 스페이스바 또는 이제 몇 개 치고 거기에 연관된 단어들 몇 개 철자 몇 개 치고 이제 스페이스바 눌러서 선택을 해라.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넥스트 라인을 마우스 갖다 대세요. 그러면 얘가 리턴 타입이 뭐다?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 형식이 나와요? 스트링이 나온다. 스트링. 마우스 대시면 이런 거 자꾸 보셔야 돼요. 코딩을 잘 짜시려면 그러니까 스트링이 나오니까 변수를 무슨 타입으로 지정해야 돼요? 스트링 타입으로 지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처리한 다음에 왼쪽으로 넘기세요. 왼쪽에 변수가 있어야 되는데 변수 타입은 스트링. 됐죠? 그래서 코딩 짤 때 이제 스트링으로 짜신 거예요. 여기다가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요거 처리하면 스트링이 나오니까 스트링 쓰셨고요. 그 다음에 str strx x 대문자로 쓴 것 같은데 x 대문자 이거로 str 첫 번째 문자열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str 이렇게 써놓고 여기까지 썼어요. 이제 스캐너를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 스캐너를 사용했다. 얘는 스캐너를 선언했다. 근데 이게 노란색 언더바가 계속 보인다. 마우스 갖다 대세요. 갖다 대시면 리소스 자원이라고 얘기하고요. 자원 레이크 뭔가 걸려 있어요. 스캐너 is never 절대 클로즈드 시키지 않았다. 지금 얘 닫아가지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클로즈 해라 이런 얘기죠. 클로즈해서 사용하거나 또는 이제 여기다가 surprise warnings 경고 무시시켜라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클로즈 시켜주시는 걸로 스캐너 이렇게 쓰시면 스캐너 점 쓰시면 클로즈 보이십니다. 클로즈에서 닫아가지고 하시면 이 경고가 사라지게 돼요. 되시겠죠? 그래서 마우스 갖다 대시면 7-80% 마우스 갖다 대시고 메시지를 읽으면 70-80%는 해결할 수 있다. 되시겠죠? 오류든 나발이든 필요 없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 얘는 이제 문자열을 받아요. 문자열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고요. 뭘 입력하라고 써줘야 돼요. x값 입력해 보세요. 이렇게 썼는데 저희는 이제 얘가 숫자 인티자입니다. int 숫자 x값을 입력해 주세요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프로그램 처리하는 거 보면 스캐너를 생성했어요. 이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이제 여기다 키보드에 입력하세요. 이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가 입력하라고 시켜놓은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컨트롤 이렇게 짜놓고 컨트롤 F11을 누르면 이게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허옇게 나온 걸 하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네가 키보드 입력받을 때까지 내가 계속 기다릴 거야. 이해되시겠죠?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 치면 그때서 끝나요. 이거 엔터 쳐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키보드를 입력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만 치시면.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입력하라고 시소를 이용해서 system.out.println 또는 이제 ln 지우면 한 줄바꿈을 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print까지만 써서 ln 지워놨어요. 같은 줄에 이렇게 써놓고요. 쌍따옴표 찍고 이제 이게 int입니다. int 타입의 x 데이터 값 입력하라고 이렇게
땡땡 시켜서 해놓으시면 아 입력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되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실행하시면 이렇게 입력하라고 시키고 지금 이제 프로그램 안에 있으니까 스페이스바 누르면 여기 들어가고 그 키보드를 누르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콘솔 쪽에 이동을 시키고 아무데나 괜찮고요. 이동을 시켜주시고 키보드로 이제 치시는 거죠. 근데 인티저 값만 치셔야 돼요. 문자를 치실 때 블랭크도 안 됩니다. 이쁘게 보인다고 블랭크 치시면 안 되고요. 숫자만 뭐 10 엔터 이런 식으로 치셔야 돼요. 지금 이제 끝난 거죠. 이거 문자열로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거는 이클립스에서 이렇게 그 청록색 정도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되시겠죠? 이게 보여주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인티저로 우리가 필요한 거는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int 타입의 인티저 타입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int 타입의 변수 x 이꼬로 사용하시고요. 여기다가 이 변수의 데이터를 봤는데 이거 문자열 변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언한 거고요. 저랑 패턴은 비슷하게 짜시는 것 같아요. 하시고 이제 인티저로 바꿀 때 사용하는 거 방금 전에 가르쳐드렸죠? 예, 인티저 점 parseInt 그 strx 써가지고 세미콜론 찍으면 x가 되고요. 저희가 입력한 값에 대한 것은 시소에서 입력한 숫자, 입력한 int 숫자 x를 찍으면 된다.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10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이때 이제 입력을 잘못하셔가지고요. 실행을 했는데 입력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블랭크를 띄시거나 문자열이 이렇게 돼 있거나 엔터 치시면 이 오류가 납니다. 여기 오류를 잘 읽어보시면 그 7, 80%는 해결이 된다. 아시겠죠? 해결이 된다. 보시면 여기 메인인데 오류 난 곳이 메인이에요. 메인인데 java.lang 넘버 포맷이 있으십니다. 아, 포맷이 넘버 포맷이 아니구나. 아시겠죠? 익셉션이 예외입니다. 예외가 발생이 됐어요. 이런 얘기고 for input streaming 네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이거 너 아무리 봐도 숫자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 블랭크를 띄워도 여기 블랭크 10이라고 쓰면 똑같이 발생이 됩니다. 블랭크가 있으면 안 돼요.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일어난 프로그램이 이제 내가 그 검사한 데가 여기야. 그래서 익셉션이 여기서 그 67번째 줄에 걸려가지고 예외가 발생됐고 지금 인티저.parseInt인데 그 다음에 나온 곳이 여기야. 여기. 그 다음에 나온 곳이 여기서 오류 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류 났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우리가 짠 거는 scanner.example입니다. 우리가 짠 것에서 이제 짠 프로그램에서 그 맨 위에서 아래로 가면서 우리가 짠 것에서 클릭을 하시면 클릭하시면 여기서 오류 났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오류 났다. 1번 소스가 틀려 먹었다. 2번 데이터가 틀려 먹었다. 뭐죠? 데이터가 틀려 먹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데이터 확인하시고 오류 났다고 해서 소스가 전부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알리고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으면 오류가 날 수도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처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시고요. 클릭하면 어디서 오류 났는지 알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소스가 틀리면 고쳐야 되고 데이터가 틀렸으면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